남원시민 호반아파트, 부영아파트 유권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소신있고 일 잘하는 국회의원 기호 8번 무소속 강동원 후보의 유세 차량입니다. 기호 8번 강동원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주신 남원 시민 여러분, 또한 힘든 일정과 늦은 시간까지 늘 묵묵히 고생해주시는 저희 선거운동원 어머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유권자 여러분, 기호 8번 강동원 후보는 여타 후보들과는 확실히 다릅니다. 분명히 우리의 지역 발전을 위해 수많은 일들을 해왔고 지역 곳곳을 누비고 다니며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고 현장 정치, 소통 정치, 민생 정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얼굴도 이름도 제대로 모르는 후보들, 선거 때만 되면 포달라고 내려오는 사람들을 여러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오직 강동원 후보만이 지역 발전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갈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유권자 여러분, 왜 강동원 후보만이 지역 발전을 중단 없이 추진해 나아갈 수 있는지 지금부터 지지연설을 통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호 8번 강동원 후보가 평소 존경하는 저희 김영곤 선거대책본부장님의 지지연설 순서입니다. 올라오실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 그리고 우리 호반아파트 부영 3차, 부영 2차 주민 사장님, 사모님 여러분, 오늘 토요일 오후 마침 만찬을 드실 시간에 제가 보니까 조금 전에 기호 2번 박이승 후보가 여기서 오랜 동안 연설을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다른 후보들도 하고 있어서 여러분들 뒷전이 따갑게 해드리고 또 아파트 폐기에 권리회사 일어나서 여러분들 괴로우시길 잘 압니다만 저 김영권이는 여러 번 시장에 도전해서 실패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충분한 사랑을 받고도 제 몫을 다 하지 못한 여러분들에 대한 미안함을 오늘 이 자리에서 밝히면서 왜 김영권이 제 선거도 아닌데 저는 정당도 없는 사람이지만 왜 강동원 후보를 지지연설로 나왔는지 여러분들한테 몇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강동원 후보는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수행비서부터 시작한 홀수 야당 민주당 적통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 번 정당이 바뀌면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으로 있으면서 4년 동안 우리 남원을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했고 수천억의 예산을 확보해놨으며 앞으로 우리 남원이 살아갈 엄청난 일을 한 그 모습을 보고 제가 비록 시장을 여러 번 낙선해서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강동원 의원이라도 제가 못한 일을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리고 제 고향 남원이 이제는 낙후되고 정말 떠나는 남원이 아닌 제대로 된 정치인, 똑똑한 정치인, 그리고 일 잘하는 정치인을 보내서 나아질 수 있는 우리 남원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빌면서 이 자리에 섰다고 말씀드립니다. 존경하는 우리 도통동 사장님, 사모님 여러분, 우리 도통동 호반 부영 3차, 부영 2차 주민 여러분들은 제가 알기로 우리 남원에서 그래도 상당한 수준의 주민들로 알고 있고 정치력 또한 판단력 또한 사고력 또한 높은 분들이 사시는 걸로 제가 듣고 있습니다. 원래 정당이라는 것은 국민이 원하고 국민이 바라는 사람을 공천을 줘야 됩니다. 경선을 통해서 정정당당하게 경선을 통해서 공천을 줘야 되는데
일 잘하는 강동원이가 우리가 뽑아놓고 일 잘한다고 하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공천을 제3자를 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면서 그 후보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선배님 저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무소속으로 나오려고 그러는데 현 선배님 좀 도와주십시오. 저희 집을 찾아온 강동원 후보한테 제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무소속으로 4번을 도전해보니까 참으로 무소속실이 험난하고 어렵더라. 그러니까 당신은 국민당에 지금 자리가 많이 비어서 교섭단체를 만들려고 안간힘을 쓰면서 들어오라고 하니까 더불어민주당 거기 버리고 국민의당으로 들어가시오. 그래서 국민의당 후보로 나오면 무소속과는 나설 겁니다. 강동원 후보는 저한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선배님, 제가 이 당 저 당 옮겨 다니는 그런 모습 최고양 남원 유권자들이 보이기 싫습니다. 저는 정정당당하게 도전해서 재선하면 그때 제가 선택해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생기는 것이 지금 국민의당의 모 후보입니다. 강동원 후보가 그때 국민의당에 들어가 버렸으면 그분은 지금 무소속이거나 아니면 못 나왔을 겁니다. 여러분 제 말이 틀린가요? 저는 그런 점에서 강동원 후보를 참으로 좋아합니다. 쉬운 길을 택하고 어려운 길을 택해서 무소속이라고 힘든 이 무소속을 택한 그 용기와 배짱이 마음에 든다 이겁니다. 그 정도는 돼야 됩니다. 국가를 운영하고 국정을 논단한다고 입법을 한다는 국회의원이 약삭 빠르게 죄송합니다만 쥐새끼처럼 자기에게 유불리하는 군형이나 찾아다니는 그런 사람보다는 어려운 길을 택할 수 있는 그 용기 저는 높이 차고 싶습니다. 여러분, 지금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새누리당, 그 다음에 무소속 우리 강동원 후보 4사람이 토론한 걸 저는 유심히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신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만 도대체 국회의원을 하신다는 분이 남원의 심정을 조금도 모르고 내려와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책을 읽고 선거 캠프에서 써준 공약집을 읽고 있다란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은 말재간만 부리고 장기만 부리는 그런 토론을 하고 있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보셨으면 느끼셨을 겁니다. 차라리 새누리당의 김용호 후보는 남원에 8년밖에 안 된 젊은 변호사 출신인데도 제대로 남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동원 후보는 초등학교, 중학교 정말로 남원에서 태어나서 그들의 누님들 연세 많으신 분들 여기 앉아 계십니다. 모를 일이 없이 남원에서 샅샅이 알고 있고 여러분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계십니다. 이제 그 강동원이가 일 좀 하겠다. 이제 4년간 훈련도 됐다. 이제 다시 이선하면은 예결위원장도 맡을 수 있고 상임위원장도 맡을 수 있고 이제 상무섬으로 좀 써먹을만 하는데 그런 사람들한테 또 맡겨서 남원을 4년을 뒤떨게 한다면은 이거는 우리 남원의 손실뿐만 아니라 우리 앞으로 살아갈 우리 어린 자식들에게도 희망을 줄 수 없는 남원이라는 것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존경하는 우리 도통동 주민 여러분, 제가 뭐가 아쉬워서 이 자리에 서서 무소속 강동원 의원에게 표를 주라고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는 오로지 남원을 발전시킬 수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이 강동원이구나, 그래서 이 자리에 쓴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좀 있으면 강동원 후보가 올라와서 그의 포부와 그의 계획을 여러분에게 샅샅이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동원이 상세히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딱 한 가지, 무소속이라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당을 보고 찍는다는 그 습관을 버리지 않는다면, 그런 건 생각을 이제는 좀 재고해보지 않으신다면 우리 남원의 발전은 자꾸 뒤진다. 당은 언제든 들어갈 수 있고 물만 열면 들락날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당 보지 말고 인물 보고
일 잘하고 있는 강동원에게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즐거운 만찬 되시고 4월 13일 날 끄트머리도 두 번째 강도 생각지 마시고 묻지도 말고 무조건 밑에서 두 번째 기호 8번 강동원을 뽑으면 우리 남원의 팔자는 장래가 촉망되고 기분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여러분. 김영건 본부장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남원 시민, 도통동 주민 여러분, 일 잘하는 국회의원 강동원, 확실하게 검증된 일꾼 강동원, 서민의 대변자 정직하고 정의로운 후보 기호 8번 강동원 후보에게 힘을 모아주십시오. 지금부터 기호 8번 강동원 후보의 연설이 있겠습니다. 뜨거운 박수와 함성으로 맞이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호 8번 강동원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10년 전 저 호반 리젠 11 103동에서 살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약 2년 동안을 이곳에서 제가 살았을 때 정말 정답게 맞아주시고 항상 친절하게 저에게 옆으로 주셨던 우리 호반 아파트 주민 여러분, 그리고 부영 3차 주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오늘 우리 남원 시내에서만 제가 7번째 유세차 이곳을 왔습니다. 앞으로 남은 3일, 이 3일 동안 우리 남원의 발전을 중단시킬 것인가, 아니면 중단 없이 계속 발전시킬 것인가, 중대한 결정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는 먼저 우리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께 외람되지만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4년 동안 이 강동원이한테 맡겨놓았더니 일을 잘 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아니면 일을 잘 못했다고 판단하십니까? 잘했습니다. 잘했다고 생각하시죠? 저는 지난 3년 9개월 동안 서울에서 남원을 243번 열차 타고 왕복하면서 우리 남원의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면서 어른들 말씀을 듣고 어려운 점, 반드시 풀어야 될 현안 문제, 이런 것들을 풀어냈습니다. 거리로 따지면 지구를 4바퀴 돌았습니다. 날짜로 치면 700일 동안을 우리 남원에서 존경하는 우리 남원 시민들의 삶의 현장에서 제가 생활을 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민생 정치요, 생활 정치요, 현장 정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뽑아주면 그만이고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 남원을 외면하고 우리 남원 시민을 무시했던 과거의 정치적 관행을 제가 지난 3년 9개월 동안 완전히 뒤바뀌어 놨습니다.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 하나 바꾸니까 우리 남원이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했구나. 사람 하나 제대로 뽑아놓으니까 우리 남원이 이렇게 엄청나게 발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구나. 바로 이렇게 판단을 하셨기 때문에 이번 선거에서는 강동원을 다시 한번 국회에 보내가지고 중단 없는 남원 발전을 시켜보자. 이것이 우리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들의 뜻이었다고 저는 주장하는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존경하는 남원 시민 여러분, 저는 지난 4년 동안 우리 남원의 그동안에 어렵게 풀지 못했던 우리 남원의 수건사업들을 하나하나 풀어냈습니다. 뭐 여러가지 사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이 한밤 새들에도 부족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 번째가 서남대 폐교 문제였습니다. 2013년 1월 7일 연초에 교육부는 남원에 있는 서남대를 폐교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저한테는 청천벽력과 같았습니다. 왜 하필이면 이 강동원이 임기 때 이런 엄청난 결정을 했는가. 한편으로는 분노했습니다. 저는 거침없이 서남수 장관을 만났습니다. 21차례를 만났습니다. 조목조목 그동안에 교육부에서 잘못했던 거 따져가면서 폐교가 아니라 서남대를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서남대의 정상화 방향을 들어서 정상화의 길로 만들어놨습니다. 바로 올해 국악학과, 골프학과가 새로 신설이 돼서 60명의 학생을 지원시켰고 내년 2017년에는 단청학과를 새로 신설해서 학생을 지원시킬 것입니다. 또 지난해에는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들의 명예와 자존심과 직결되어 있던 만인의총을 국가 관리로 승격하기 위해서 제가 문화재청장을 남원으로 2차례나 불러가지고 만인의총을 비롯한 우리 남원시에 산적해 있는 역사 문화유적을 하루 종일 비를 맞고 직접 현장을 찾아갔습니다. 또 행정자치부 장관을 불러서 만인의총을 참배케 하고 만인의총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함의가 만인의총이 가지고 있는 남원의 자존심 이것을 하나하나 설명해내면서 국가관리로 확정했습니다. 바로 이 문제 제가 확정해놓으니까 우리 남원 시내에 수고했다고 고생했다고 애썼다고 하면서 현수막을 쭉 붙여놓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강동원 이름만 싹 먹통으로 지워버리는 이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이 시장과 국회의원의 갈등입니다. 제가 갈등하자고 온 것 아니고 시장이 지워버립니다. 저는 여기서 이 문제를 더 이상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문화재청장을 남원으로 불러서 이와 같이 만일총을 국가관리로 승격시킴과 동시에 또 이루는 또 하나의 쾌거는 뭐냐, 남원역이 신역으로 이사하면서 구역사, 지금은 그 지역이 과거에 영화로웠던 남원의 중심지였던 이 역사 주변이 신역으로 이사하면서 공동화 되어버렸습니다. 남원 중심 시가지가 망가졌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것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남원 역사 자리를 헐어버리고 남원성의 북문을 98억 들여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보고 말씀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지난해 연말 도시 재생 사업을 통해서 도심지를 복원해야 되겠다. 그래서 국가에선 100억을 가지고 구역에서 방할로 가는 도심지의 기능을 새롭게 살려놓을 것입니다. 대개 우리 남원의 자존심을 세우고 남원 시민들의 자긍심을 드높이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저는 저의 소임을 다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런 강동원이에게 우리 남원 시민 여러분들께서는 일 잘하는 강동원, 가장 많은 민원을 풀어냈던 이 강동원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서 반드시 국회에 보내야 되겠다 이런 염원을 안고 계시다고 생각하는데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오늘 두 가지만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서남대학교 문제입니다. 지금 서남대학교는 정서와 방향으로 전환을 시켜가지고 여러가지 크고 작은 일들을 추려내고 있지만 정상화 되려면 앞으로도 10년은 걸려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크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는 서남대학교 의과대학, 계속 교육부는 의과대학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의과대학에 부속병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속병원이 없기 때문에 전주 예숙병원과 업무 협약을 하고, 그것도 안 돼서 서울에 있는 명지병원과 업무 협약을 통해서 의과대학 학생들을 인턴과 레턴드 과정을 전주와 서울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남원에 있어야 될 대학생들이 객주를 나가버리니까 그만큼 남원은 손해. 저는 그래서 이 문제를 확실하게 풀어낼 방법을 찾아냈고, 이것을 제가 20대 국회에 가서 반드시 해결해야 될 1차 목표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뭐냐? 서남대학교를 도립대학으로 전환시키는 것입니다. 지금 각 시도마다 자치적으로 설립해서 운영하는 대학이 있습니다. 전라남도 도립대학은 전남 담양에 있고, 서울시가 운영하는 서울시립대 서울에 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라북도 도지사 송하진 지사와 가장 가까운 친구인 제가 우리 송 지사를 만나서 설득하고 업무 협의를 해서 우리 도비로 약 300억만 투자되게 되면 서남대를 인수해가지고 도립대학으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서남대를 도립대학으로 전환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있게 되는가? 첫 번째는 그 말썽 많았던 의과대학의 부속병원을 단 한순간에 해결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바로 그것은 남원에 있는 남원의료원, 이것이 도립병원이기 때문에 바로 도지사와 전라도의회가 협의를 해가지고 지방 공기업인 도립병원을 도립대학인 서남대 부속병원으로 차산 이동만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서남대 의과대학 학생들이 전주나 서울에 가서 교육받을 필요가 없이 바로 우리 남원 의료원을 부속병원으로 전환시키기 때문에 남원에 있는 부속병원에서 모든 6년 과정을 마칠 수 있고, 우리 시선의 중심지인 이 남원에
대학에 부속병원이 있게 되니까 경상남도 함양, 산천, 거창, 전라남도 구례, 곡성, 전라북도의 장수, 임실, 순창에 있는 환자들까지도 우리 남원으로 올 것입니다. 이렇게 돼야 정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전라북 도립대학이기 때문에 학생을 다른 지역에서 교육시킬 수 있도록 분교를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서남대학교는 충남, 천안에 분교가 있습니다. 이공계 대학이 천안에 있습니다. 바로 이 대학을 남원으로 다시 이전을 시키고 그 학생들을 남원으로 이사를 시켜가지고 서남대학교 종합캠퍼스에서 모든 교육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적어도 1200명의 이공계 대학생들이 우리 남원에서 생활하게 될 것이고 낮에는 공부를 하지만 밤과 후에는 우리 남원 시내에 와서 여러가지 2차적 교육활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남원에는 밥집도 잘 될 것이고 술집도 잘 될 것이고 재래시장도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 남원의 경제는 살아날 것이고 대학생들 때문에 택시도 잘 영업이 될 것이고 우리 남원 시민들도 활기가 찰 것이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러분, 꿈같은 일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꿈같은 일입니다. 이런 꿈을 꾸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을 바뀔 수 없습니다. 바로 천안에 있는 학생들을 남원으로 다 이사를 시키게 되면 천안에 있는 학교 건물, 토지 이것을 다시 매각해가지고 그 매각 대금이 학교로 전입이 되면 서남대학교는 그야말로 훌륭한 교육 자재를 새로 도입해서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시킬 수 있다. 그래서 명문대학으로 우리 도립 서남대가 남원의 특파대학으로 거듭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학생들을, 우수한 학생들을 우리 서남대에서 모집할 수 있도록 등록금을 반값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요즘 각 정당이 특히 지난 대선 때 반값 등록금을 공약한 정당도 있었지만 지금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반값 등록금을 실천하고 있는 곳이 서울시립대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의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전국에서 모여든 우수한 인재들을 모아가지고 가난하고 돈 없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관점에서 우리 서남대가 반값 등록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우리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가난한 학생들, 그렇지만 공부를 잘하는 우수한 인재들을 우리 서남대학교에서 뽑아가지고 우리 남원이 내세울 수 있는 명문학교로 반드시 키워낼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여러분 동의하시죠? 이렇게 해서 서남대 문제를 확실하게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지리산 산악철도 문제입니다. 산악철도는 우리나라에 도입된 사실이 없기 때문에 마을 자체도 생소할 뿐만이 아니라 산악철도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년 동안 노심초사하면서 모든 자료를 검증해서 산악철도를 지리산에다가 설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고 국회에다가 법을 발의하고 그리고 종래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을 설득해가지고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제 지리산에 설치되는 산악철도는 우리 정부의 예산으로 우리 정부의 행정 지원을 받아서 우리 정부의 기술 지원으로 완전히 국책사업으로 반드시 산악철도를 건설하겠다고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1단계로) 금년 예산 10억을 확보했습니다. 그 돈은 우선 시험 구간 1km 정도를 한번 놓아보자. 그래서 철도, 산악철도를 넣는 설계비가 지금 반영이 돼서 현재 설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 내용을 정확히 모르는 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은 웬 지리산의 산악철도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산악철도는 새롭게 산을 허물어서 길을 내는 게 아니고 있는 도로 위에다가 철길을 깔아가지고 달릴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산림 훼손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름을 떼서 올라가는 철도가 아니고 전기로 올라가는 철도이기 때문에 이산화탄소 매연을 배출할 하등의 이유도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친환경적인 산악철도가 될 것입니다. 1단계로 주천 용모정에서 운봉 고기 삼거리까지가 1단계 구간이고 2단계로 운봉 고기 삼거리에서 정령치를 넘어가지고 달군까지 가는 노선을 확정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사업이 종료된다면 우리 남한은 천지개벽이 일어납니다.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국에서 밀려오는 관광객들은 물론이고 세계 각처에서도 대한민국을 찾는 관광객은 반드시 남한을 찾을 수밖에 없다. 남한에 와서 산악철도를 탈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저 스위스에 있는 산악철도는 사시사철 눈 덮인 고지대 산을 올라가서 눈만 보고 오는 것이지만 대한민국의 사계절은 세계에서도 가장 분명하기 때문에 꽃피는 봄철 관광, 녹음이 우거진 여름철 관광, 오색 단풍이 어우러진 가을철 단풍 관광, 그리고 겨울철에는 눈 덮인 지리산의 포근한 철국을 보는 겨울철 관광. 그래서 이 사계절 관광을 사시사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대한민국의 지리산 산악철도이기 때문에 우리 남원야말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관광도시로 탈발꿈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 남원에는 그야말로 관광객으로 북적거릴 수밖에 없고 주천면, 장안리, 호경리 그 일대, 운봉, 고길이 일대, 그 다음에 지리산, 달궁 일대는 새로운 도시가 형성이 될 것입니다. 관광객들이 오셨을 때 먹고 자고 선물을 사고 특산품을 사고 우리 남원에서 생산한 농산품을 사야 가기 때문에 가게들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은 지역경제가 완전히 살아날 것이며 우리 남원에 돈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게마다 돈을 벌어서 부자가 다 될 것이고 우리 남원을 떠났던 우리 자녀들이 그리고 우리 남원으로 귀농 귀촌하는 사람들처럼 이제 남원은 떠나가는 남원이 아니라 돌아오는
남원이 돼서 남원의 인구는 날로 증가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꿈꾸었던 남원, 제가 평소에 우리 남원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연구에 대한 결정, 바로 이것이 서남대 도립 대학으로 만드는 것과 지리산 산하철도입니다. 어때요? 이 정도면 강동원 잘 뽑아놨죠? 지난 4년 동안 일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문제는 이제 시작이다. 그런데 이렇게 막중한 우리 남원 발전의 구상을 하고 이제 시작 단계인데 국회의원 선거가 다시 있게 됐습니다. 만에 하나 선거를 잘못해가지고 이 강동원이가 낙선이 된다고 하면 정치 천연병, 초보 운전자 이런 분들이 국회에 가가지고 이 일을 과연 해낼 수 있을까?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단언코 말씀드리건대 이것은 당초에 구상을 하고 법을 만들고 추진을 했던 이 강동원이야말로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당사자이고, 만에 하나 주인이 바뀌어버린다면 공수표로 가서 우리 남원은 다시 4년 전의 나락으로 떨어뜨려지고 우리 남원 시민들은 다시 한번 막심을 통해서 한숨을 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4월 13일 국회의원 투표장에 가셔가지고 모든 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이 강동원이를 당당하게 당선시킬 때만이 이 일이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동원을 반드시 당선시켜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아침에 방송된 TV 토론을 마지막으로 토론을 다 마쳤습니다. 저도 참 궁금했습니다. 어느 후보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어느 후보는 우리 남원 발전에 대한 어떤 구상을 하고 있는지 서로 토론을 하면서 확인했습니다. 어느 후보는 그야말로 아무것도 파악이 되지 않는 백지 상태에서 내려왔습니다. 제가 1981년도에 국회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을 모시면서 우리 국가의 정책을 들여다봤고, 국회에서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예산의 맥을 짚어낼 수 있는 이런 실력을 갖추는데 36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시작한 지 채 2달도 안 된 이런 초보자에게, 우리 남원에 대해서 아무것도 파악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에게 맡겨진다면 우리 남원은 불행합니다. 우리 남원 시민들은 정말 통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맞이할 것입니다. 이런 후보가 있는가 하면 또 다른 후보는 엉뚱하게도 저보고 강동원이가 당선되면 무소속으로 당선되기 때문에 무소속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군요. 저는 반문했습니다. 그 후보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원시장 출마할 때 무소속으로 출마했고, 그리고 이번 선거에 출마하면서도 국민의당이 창당되기 전에는 무소속으로 출마하겠다고 선언을 했잖냐? 그러면 당신도 국민의당이 창당되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 무소속으로 섰을 텐데, 강동원이가 당선되는 것이 겁나가지고 무소속이 당선되면 일할 수 없다?
이건 논리의 비약이고 자가당착입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입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는 지난 36년간 잔학교나 우리 남원만 연구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남원을 발전시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우리 남원 시민들이 잘 살 수 있게 할 것인가? 하나하나 연구하고 검토한 이런 현안 문제들을 정부와 협의하고 예산을 편성토록 요구해서 우리 지역에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정치 전문가로서 누구보다도 우리 남원 발전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하고 갖추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비록 초선으로서 의정활동을 했지만 저는 3선, 4선급 이상으로 우리 지역의 문제들을 풀어냈습니다. 제가 국회에 가니까 지난 1985년도에 김대중 대통령이 미국에서 오셔가지고 그때 같이 비서를 했던 우리 비서 동료들이 국회의원이 있더라고요. 그분이 누구냐? 의정부의 문희상 국회 부의장, 그리고 안양의 이석현 국회 부의장, 그 다음에 부천에서 이번에 사선에 도전한 서른, 이 사람들이 저하고 같이 김대중 선생님 비서했어요. 제가 팔자가 좀 살아가지고 국회의원 뺐지만 늦게 달았을 뿐이지 그분들과 제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제가 적어도 이번에 다시 가게 되면 4선 5선급의 역할은 확실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국회에서 초선과 재선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런데 저는 초선을 하면서도 3선급의 역할을 했다면 이번에 재선돼서 가게 되면 적어도 5선급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이 말씀을 믿으시죠, 여러분?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강단 있고 소신 있고 철학 있고 고집도 있고 강력한 추진력, 그리고 굽힐 줄 모르는 자기 주장이 있어야 돼요. 강력한 리더십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다른 후보들 보세요. 순에 빠져가지고 그냥 어쩔 줄을 몰라. 우리 시민 여러분들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들을 하셔요. 강동원이는 너무 키가 세다, 너무 싸나워, 좀 목소리도 좀 낮추고 자기의 주장도 좀 낮추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씀도 존중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원이 300명이 있는데 이 300명이 전부 각 지역을 대표하고 비례대표들은 전문성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다 맑게나 하고 자기들의 식견이 다 있습니다. 이 사람들과 경쟁을 해서 싸워서 이기려면 불가피하게 목소리 낼 때 내고 화를 낼 때 내고 주장할 때 주장해서 우리 남을 위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관철시키는 이런 투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제가 갖추고 있는 정치적 소양이자 덕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왜 화를 내겠습니까? 왜 제가 끝까지 주장을 하겠습니까? 다 우리 남한을 위해서, 우리 남한 시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저의 말씀을 마쳐야 될 시간이 온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남은 시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저에게 확실하게 약속을 하나 해주셔야 되는데 약속해 주실 수 있겠죠? 4월 13일 이 강동원에게 한 표 한 표
표로 몰아주어서 반드시 당선시켜 주실 것을 약속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리고 이 당선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 해주실 일이 있습니다. 오늘 댁에 돌아가셔서 조용히 눈을 감고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임실과 순창과 남한에 살고 계시는 우리 형제 자매, 일가 친척, 친구, 사돈, 그리고 사돈의 발촌까지 한 분 한 분 생각하셔서 전화를 한 통화씩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감히 요청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임실과 순천과 남한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번에 후보가 여러 명 있지만 일 잘하는 강동원, 이미 남한 시민들이 검증됐던 강동원, 이 강동원을 보내야 중단 없는 우리 임순남 지역의 발전을 기약할 수 있다. 그러니까 강동원에게 표를 몰아주자. 강동원에게 반드시 한 표를 달라고 요청을 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랬을 때 저는 당당하게 당선이 돼서 국회에 가게 되면 당에서는 공천을 주지 않고 버렸지만 우리 위대한 남한 시민의 힘으로, 우리 위대한 남한 시민의 절대적인 지지로 당선이 됐기 때문에 저는 전국적인 인물이 돼가지고 남한의 자랑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불어서 저를 당선시켜주신 우리 남한 시민 여러분들은 그 위대한 민주정신과 그 위대한 자주정신으로 대한민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남한의 자존심과 명예를 확실하게 지키면서 돌려드린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제가 좀 조용히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저도 그냥 약간 좀 흥분이 됩니다. 예. 아무튼 4월 13일 이 시간대쯤이면 개표가 한창 진행될 텐데 저와 함께 우리 남은 시민 모든 분들이 강동원을 당선시킨 기쁨으로 거리에 나와서 춤판을 벌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고 물러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남은 시민 여러분, 그리고 호반 미된 11아파트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부영 3차에 계시는 주민 여러분, 여러분들 가정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그리고 객지에 나가 있는 여러분들의 자녀들 가정까지도 다 같이 우리가 행복하기를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온몸을 바쳐서 우리 남한에 바칠 것이고 우리 남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봉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